2025년 3월 3일 월요일. 언제부터였지? 마치 하루하루가 엄청나게 격동적으로 그렇게 흘러갔어. 언제부터 그랬지? 24년도 12월 쯤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마치 전쟁을 하듯이 눈을 뜨고 일어나면 어제와 다른 엄청난 변화된 어떤 자극들이 나를 계속 자극해오고, 물론 이것들은 다 내가 선택한 결과이고 결국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들이긴 하지만 분명히 나도 알고 있다. 이 삶의 패턴이 안정적인 궤도로 다시 돌아서고 그냥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듯이 그런 패턴으로 다시 복귀할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결심을 했으니까. 그리고 보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때문에 하루하루가 어쩌면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격동의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지. 문득 그런 생각이 나네. 30년이 넘게 제자들을 가르쳤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명예지. 제자들로부터 실제로 존경심을 가지고 존경을 받은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 제자 중에는 고위급 경찰 공무원도 있었고 특정 학교에 학교장도 있었고 뭐 아무튼 다양한 분야에서 제자로 그렇게 인연을 맺어서 30년이라는 시간, 거의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해오면서 하나같이 내 앞에서는 깍듯이 예의를 갖추고 존경심을 표현한 듯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조직이라 그 조직에 서로 이완화돼서 내 처음의 의도는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내 처음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었는데 이완화돼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나는 이러려고 이 모임을, 이 조직을 시작한 게 아니었는데 해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아주 급변적인 시도를 했더니 그 중에 제일 믿고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을 믿고 의지했던 제자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일종의 배반이라면 배반이고 나를 향해 칼을 들이대고 그나마 대부분은 내가 그래도 제대로 제자들을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중에 대부분은 나의 급변한 그 계획에 맞춰서 따라올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더니만 결국 형식적인 문제에 부딪히니까 하나 둘씩 떠나가고 실제로 지금은 완전히 내가 시작했던 그 조직은 와해된 상태고 하나의 추억거리만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결국 영원한 건 없다. 그리고 사실 믿음이라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없는 것이다.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없고 착한 것도 나쁜 것도 없다. 이상한 말처럼 드리겠지만 판단 기준에 따라 그 기준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냐에 따라서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겠지. 그것은 하나의 기준치에 의해서라는 것이고 그걸 떠나서 결국 사람들은 어떤 자극, 환경적 요인 아니면 어떤 외부적 힘에 의해서 반응하는 존재들에 불과하다는 얘기지.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 아주 특수한 부류 몇몇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은 자극에 반응을 한다. 환경에 반응하고 그 상황에 반응한다. 그래서 아마 내가 산행을 하면서도 굉장히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나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 단지 그 상황을 믿을 뿐이다. 세상은 아주 특수한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게 이상한 사람이지 별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상황에 의해 반응하게 되어 있다.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내가 상대방에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상태가 된다면 얼마든지 내가 좋은 자극을 줌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낼 수 있고 그와 반대로 내가 나쁜 자극을 주면 나쁜 반응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 상대방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고 질이 나쁘다고 입을 모아 하나같이 말한다 해도 내가 그에게 유독 나는 그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그런 자극을 준다면 그는 틀림없이
한치 오차도 없이 나에게 좋은 반응을 나타나게 되어 있다. 때문에 그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결국 모든 문제는 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그 모든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의 기준 자체도 내가 정한 기준. 내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기준을 정하면 세상의 기준에 따를 것이며 세상의 기준을 무시하고 내가 나만이 가진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따를 것이며 때문에 내가 확고한 나만의 기준으로 그 모든 전부들을 참고만 할 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어떤 특정 상대이든 내가 그에게 좋은 자극을 주면 그는 좋은 반응을 나타나게 되어 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도 없다. 그는 단지 만약에 좋다고 대부분은 좋다고 말은 안 하지. 대부분은 나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고 남을 시기하고 깎아내리는 말들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건 어쩌면 그 상대방이 세상이 정한 기본적인 룰에서 뭔가 다른 행동을 하고 있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입을 모아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그런 부류들을 더 좋아한다. 왜냐? 적어도 그 사람은 자신만의 독특한 어떤 그런 정신관을 가지고 세상의 룰대로 아니 자신의 어떤 기준대로 살아간다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그 누구도 어떤 자극으로부터 반응을 하지 않고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만의 정화된 에너지를 발산한다는 건 정말 극도의 도를 체득하지 않는 이상 힘겨운 일이고 결국 우리들은 내게 오는 자극으로부터 반응하는 동물에 불과할 뿐이다. 하물며 어디 사람뿐인가. 모든 식물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반응하고 있지 않은가. 바람이 불거나 폭풍우가 쏟아지거나 혹은 햇살이 강렬하게 내리쬐거나 이런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있지. 물론 사람들도 그런 자연적인 조건, 그런 자극에 영향을 받고 있고 더군다나 사람들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서로 얽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자극을 받고 그렇게들 살아가고 있지.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긍정적인 혹은 낙천적인 그런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자극을 주고 영향을 준다면 상대방 역시 좋은 반응을 함으로써 세상은 좀 더 평화로워지겠지. 그런데 왜 이 쉬운 것이 이토록 어려운 것일까?
서로가 자신의 이익을 더 갖기 위하거나 자신의 뭔가를 더 챙기기 위해서 일종의 욕심이지. 아니, 욕심. 왜 우리는 뭔가를 얻으려면 누군가로부터 반드시 뺏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혹시 있어서 그런 것일까? 그냥 풍부한데, 넉넉한데 거기서 내가 원하는 만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공평하게 누구든 원하는 만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타인을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할 필요는 없을 텐데, 왜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뺏어 와야만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자극보다는 나쁜 자극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닐까. 내 주변에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말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그래 준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그 시간들이 영원히 지속될 리 없고, 내가 또한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 그 시작의 근본이, 취지가 어떤 것이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결국 내가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고, 다수가 원하는 것, 다수가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결국 나도 나만의 아집으로 어쩌면 그들에게 내 초심이, 내가 시작하려고 하는 취지가 어긋났다고 해서 그들에게 즐거움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는지도 모르겠네. 그러니 결국 내가 가장 믿고 따르던 제자가 제일 먼저 배신을 하고 나에게 칼을 들이댔다기보다 그 즐거움을 뺏은 그 자극으로부터 가장 먼저 반응한 거겠지. 왜냐, 그만큼 내가 아끼고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제자라는 것은 그만큼 그것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이 변화되는 그 자극에 이악감을 느낀 것이겠지. 그러니 제자를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즐거움을 뺏으려고 했던 나를 탓해야 되겠지. 결국 세상이라는 것은 나의 기준으로만, 그것이 아무리 내 기준으로서는 올바르고 완전하다 할지라도 그런 잣대로 세상 모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이나 행복을 줄 일은 만무하다. 그것은 하나의 내 상상 속에만 있는 그런 것이었는지도 모르지. 결국 어느 정도는 내 스스로가 그 기준치를 좀 낮추고 세상의 눈으로 낮추어서
조금 더 포괄적인, 좀 더 포괄적인 상태로 보듬어 안아야 한다는 생각까지 미치게 되고, 아주 천천히, 너무 빠르지 않게, 그렇게 조금씩 내가 생각한 기준 가치 그 방향으로 조금씩 끌어올리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내가 구축하려는, 나와 함께하는 그 조직의 세상, 그 규모가 작든 크든, 오늘의 나 혼자만의 일기를 쓰시 독백하는 이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내가 이룩하려는 하나의 단체, 조직, 처음엔 작게 시작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재단이 되고, 또 그것이 강력한 제국의 규모를 갖추고 하나의 커다란 제국이 되었을 때, 여전히 인간의 본성을, 그 자극에 반응하는 그것들을 하루아침에 변화시키려는, 혹은 기억하려는 나의 욕심을 조금은 내려놓고, 그들에게서, 물론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내 기준에서는 그렇지, 그들의 즐거움을,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변화시켜서 뺏지 않고 조금씩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면서 서서히 내가 목적한, 내가 꿈꾸는 이상향으로 함께 천천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조직의 바람직한 리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되면서, 뭐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제는 참으로 두려울 정도로 지금 하루하루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말이 꺼려지긴 하지만, 앞으로는 다시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내 일상을 탐구하고 나의 일기를 써내려 가겠다. 요 책은 거의 2주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2주 가까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서, 기타 연주도 그렇고 글 쓰는 것도 그렇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오직 지금 하려는 사업 구상에만 온통 정신이 빼앗겨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 이제부터는 뭔가, 그리고 또 그게 참 어려워. 나는 지금 나만의 일기를 쓴다고 시작한 거였는데, 가능하면 예전에도 정중하게 부탁했듯이 나는 지금 나 개인의 역사적 일기를 써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 관심 있게 들어주는 건 좋은데 웬만하면 뭐 좋아요 누르는 건 괜찮은데 댓글은 가능한 삼가해 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그게 좋은 댓글이든 나쁜 댓글이든 신경이 쓰여서 누군가 내 얘기를 듣고 있다는, 물론 이것도 참 어폐가 있어 말이에요. 그러면 나만 볼 수 있게 뭐지 비공개로 올리든 하면 될 터인데 왜 공개로 올리면서 또 이런 말들을 하느냐. 그 얘기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 이 진짜 속뜻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기를 기대하는 심리가 있다는 거지.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서 표현해 주지는 말아라. 이런 어떻게 보면 악과 뒤가 맞지 않는 부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들을 뭐 우연치 않게 자연스럽게 밝히면서 내 영상을 처음부터, 아니 영상도 아니고 나의 일기를 처음부터 듣고 계셨던 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나와 뜻을 같이 할 나는 동지를 만나고 싶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12인의 동지를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자신만의 특출한 그런 재능들, 그런 재능을 가진 저를 포함해서 13인이 힘을 합심해서 힘을 모아서 정말 모든 종교에서 꿈꾸는 그런 아름다운 행복한 즐거운 그런 조직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 그룹, 그런 단체, 그런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처음에 작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거대한 그런 그룹이 돼서 도시가 형성될 수도 있고, 그 도시가 모여서 제국처럼 큰 그룹이 형성될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일종의 사이비 종교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사이비라는 게 뭐 나쁜 어감으로 들리긴 하지만 기존 종교의 틀과는 다르다라는 게 사이비의 사전적 단어이기 때문에 뭐 나쁘게 좀 들리고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뜻이 맞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적어도 서로 간에는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조직적 체계를 갖춘 우리들만의 공동체에서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자는 얘기니까 뭐 틀린 말도 아니겠습니다.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결코 이루지 못할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땅에 집을 짓고 살아가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의 작은 함께하는 공동체이듯이 이것이 더
규모가 커져서 모든 사회적인 활동들, 의식주를 이 공동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그래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치 않고 우리가 서로 믿고, 그리고 보다 더 신선한, 그리고 보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거니까 최고의 공동체적 품질로 함께 한다면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상태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산다는 게 별거 있나요? 좋은 사람들과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 먹으면서, 그리고 걱정 없이 잠을 잘 수 있고, 가끔 여가를 즐기고, 또 같이 일하고, 그렇게 사는 게 이 세상에 와서 할 수 있는 전부이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 그런 조직에서 공동체적 생활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고 한다면, 굳이 세상의 흐름에, 어차피 공동체에서 모든 게 해결될 거니까요. 자급자족해서. 그러려면 규모가 커야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물자적 그런 것들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예를 들어서, 물론 그게 100% 현실적으로는 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알지만, 분명히 우리가 같이 함께 연구할 부분은 연구하고, 각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저와 저를 비롯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떤 좋은 연구가 나와도 그것이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여러 공정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것을 활용한 마케팅부터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검토했을 때 서로가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어야만 세상에 나오는 거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때문에 아무리 좋은 어떤 획기적인 발명이 탄생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나오기는 그런 것들을 거치기 때문에,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물건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데 편리하긴 하지만 결코 합리적이진 않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왜냐?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하거나 그런 이익 집단이 아닌,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이든 좋은 연구를 통해서 바로 현실로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상은 결국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들이 좋은 상태로 세상에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렇게 나타나기까지는 징후 같은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뭔가 좋은 아이디어로 어떤 상품을 이제 연구해서 개발해냈어요. 근데 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공장에 뭐 공정이 필요하고, 뭐 그걸 또 마케팅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익이 발생돼야 되는데, 정말 창조한 상품 자체는 너무 훌륭해. 그리고 인류에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 근데 그 상품이 세상에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할 수가 없어. 가령 예를 듭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태에서 물로만 가는 자동차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걸 개발했다고 쳐. 물로만 가는 자동차. 그럼 당장 많은 사람들이 일거리를 잃어요. 그리고 세상은 완전히 혼돈에 빠질 겁니다. 물만 넣어도 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물건이 개발됐으면 그거는 세상을 이롭게 할 물건이 아니라 세상을 해칠 물건이 되는 거예요. 아니, 물만 넣고 가니 얼마나 좋아요? 에너지도 아낄 수 있고. 아마 물만 넣고 갈 수 있는 자동차가 탄생된다면 그 기술을 기반으로 물만 넣고 물 넣어서 방을 데피는 보일러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물을 넣어서 동작하는 기계도 다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썼던 에너지 자원에 완전히 상식적인 차이가 바뀌겠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세상에 나타난다면 세상은 대혼란에 빠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에너지로부터 이익을 얻는 집단들이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무튼 생각만 해도 대혼란에 빠지겠네요. 때문에 이 제품은 인류를 이롭게 할 제품이 아니라 인류를 구렁텅이로 만들 제품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좀 오버해서 심하게 표현하지만 그래서 세상에 나올 수 없는 물건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애보와 단절된 공동체적 집단 생활을 영위하면서 그런 기술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도 강화하면서 우리 내부에서는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내부에서는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건 가능한 얘기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 믿고 의지하고 함께하는 공동체니까요. 제가 좀 과장돼서 하는 말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인 저를 포함해서 12인의 동지가 모여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탐구하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세상과는 다른 완전히 우리들만의 새로운 세상을 구축하자는 게 계속해서 지금까지 제가 쭉 하면 언급했던 말이었어요. 물론 알아요. 이 말을 듣고 정말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조금은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하는 말은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고 나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과는 차별화된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아까 말했지만 그래서 사입이라는 말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많은 종교에서 말하는 낙원의 세계, 천국의 세계를 함께 건설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이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사이비라는 게 참 어감상 듣기는 좋지 않은데,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네요. 일단 앞으로는 틈이 나면 이렇게 영상 2기를 쓰는데, 지금 영상을 촬영한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되는데, 길어봐야 30분, 40분, 혹은 짧으면 20분, 하루에 몇십 분만 할애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편집을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날 것 그대로 앞으로는 개의치 않고 틈틈이 나의 역사적 개인적 일기를 써 내려가도록
할 거예요. 대부분은 나를 향해서 말하는 독백처럼 할 것이고, 가끔은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을지 모르는 당신에게 하는 메시지와 같은 형태로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의 일기는 이만 여기까지 남기도록 한다. 이상.